단순히 우리가 조선시대의 최고 역사서라 그러면은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대개는 아무래도 뭐 조선왕조실록을 말하겠죠. 근데 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은요, 너무나 방대해요. 말하자면, 권수로 말하자면 888권이고, 지금 현재의 책으로 보자면 한 600페이지 책으로 400권 정도 되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편년체로 되어 있어요. 그 편년체가 뭐냐 하면은 매일 날짜마다 써놓은, 기록해놓은 이런 책이기 때문에 사실 읽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선 역사서 중에 조선사를 기록한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책은 이긍익의 열엿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긍익의 열엿을 기술은 지금 책으로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한 12권 정도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방대한 양이지만 그래도 조선 518년 역사를 담아놓은 기록으로서는 그래도 그 정도면은 읽을만 하죠. 그래서 이 열엿실 기술의 열엿실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긍익의 혼대요. 열엿실이라는 건 이긍익의 아버지가 이긍익에게 차려준 일종의 뭐 책방 서재 이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따가지고 열엿실이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 기술이라는 건 기록하고 서술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열엿실 기술은 재밌게도 이긍익이 저술한 책은 아닙니다. 이긍익이 편저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편저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글을 갖다가 거기에 옮겨 놓고 그래서 그것을 사건이나 시간 순으로 배열해 놓은 것이죠. 거기에 사용되어진 책이 430권이 넘습니다. 말하자면은 이긍익이 자기가 실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책을 해서 그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배치해 놓았던 것이죠. 글을 쓰는 제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차라리 쓰는 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긍익의 책은 또 독특한 것이 뭐냐 하면은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이 조선시대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칫하면 조선시대의 역사를 썼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이긍익이라는 사람이 영조 때 인물인데요. 쑥종대의 역사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조의 아버지가 쑥종이죠. 근데 이 쑥종대 역사까지 기록을 하면 자칫하면 뭡니까? 그 기록이 조금만 핀트가 어긋나도 목숨이 달아나는 뭐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역사책 뭐 하나 썼는데 뭐 그렇게 위험이 그렇지 않아요. 조선시대에 이 역사책을 쓰고 그 왕에 대해서 자칫 또는 신하에 대해 자칫 뭐 다른 평가를 내렸을 때 죽기 십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긍익이 이 열엿을 기술을 만들었을 때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책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긍익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이 책을 만들 때에 가까운 친구들이 남에게 보이지 말라고 권고하는 이들이 간혹 있었다. 나는 남이 이 책을 알지 못하기를 바란다면 만들지 않는 것이 옳고 만들어 놓고서 남이 알까 두려워한다면 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니 그냥 책을 썼는데 그걸 갖다가 발표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 책을 다른 사람이 읽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을 내놓겠다. 이 책은 기서와 본말체라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고사 본말체죠. 그러니까 고사, 옛날에 일을 생각해서 사건을 갖다가 생각해서 본말, 말하자면 처음과 끝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죠. 그래서 사건별로 본말이 다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긍익의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참 좋았어요. 조선왕조실록을 읽다 보면은 말하자면은 왕조의 관점에서만 기록해 있거나 아니면 또는 자세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데 열엿을 기술에는 그에 대해서 그 배경들을 자세하게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정사적인 관점에서 또는 이긴 자의 관점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긍익의 열엿을 기술은 각종 야사들을 종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야사들에서 다른 입장들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 놓았다. 근데 그런 점들이 굉장히 본받을만 하고요.
또 이건희의 이 16기술 앞부분에 보면 제일 앞에 보면은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으며 그다음에 왕비는 누구이고 자식은 누구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아들은 몇 명이고 딸은 몇 명이고 거기에 뭐 사위는 누구고 뭐 이것까지 다 이렇게 맨 앞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익이 조선 영조 시대 당시의 사람인데 그 편집 체계가 이 고사본말체 체계가 굉장히 세련된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렇게 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왕이 어떠한 치세 기간에 어떠한 그 정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사건이 나와요. 그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관련된 역사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이건희의 16기술을 그 당시에 1700년대 당시에 이 편집 체계인데 현대에 있는 역사책의 편집 체계보다 훨씬 더 훌륭했다. 사실 이 책은 이건희의 자부심에 걸맞은 책이에요.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아주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공자는 술이 부작한다. 말하자면 서술하되 창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익은 이러한 어떤 공자의 원칙, 역사책을 쓰는 원칙을 지켜서 이러한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철저하게 인용하여서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대신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특별한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조선의 역사책 중에 보기 드물게 아주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조선사에 대해서 적어도 태조로부터 숙종대에 이르는 역사 기록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어서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도들에게는 정말 좋은 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사들의 내용들을 잘 옮겨놨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황희 같은 인물, 이런 인물에 대해서 보면 이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황희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분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황희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그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그는 간우하고 성격이 너그러웠다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공이 평상시에는 거처가 단박하고 비록 손자들과 동복들이 앞에서 울부짖고 희롱하여도 조금도 꾸지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수염을 뽑는가 하면 뺨을 치는 놈까지 있어도 역시 제멋대로 하게 두었다. 일찍이 부하 관리들과 함께 이를 의논할 때 붓을 풀어 글을 쓰려 하는데 종의 아이가 종이 위에 오줌을 싸도 그는 아무런 노여워하는 빛이 없이 다만 손으로 훔쳤을 뿐이었다. 이렇게 실록에서는 그의 성격이 굉장히 관용스럽다 이런 부분만 말만 나오지만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런 부분이 이제 16기술의 아주 특이한 면이죠. 또 용대총화의 다음 구조를 인용해서 이 항의의 어진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공은 나이가 많고 벼슬이 무거워질수록 더욱 스스로 겸손하여 나이가 90여 세나 되었으니 늘 고요한 방에 앉아서 종일토록 말이 없이 두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글을 읽을 따름이었다. 창밖에 늦복숭아가 무르익어서 이웃 아이들이 다 따는데도 공은 나직한 목소리로 다 따먹지는 말아라. 나도 맛 좀 보아야지 하고 조금 있다가 나가봤더니 나무에 가득했던 열매가 다 없어졌다. 매양 아침 저녁으로 밥 먹을 때에 아이들이 모두 모여들어 그가 밥을 덜어서 주면 짓거리며 먹기를 다투곤 하는데 공은 다만 웃을 뿐이었다. 한나라의 정성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말하자면 자기 종의 자식들이 와가지고 반찬 이거 다 훔쳐 먹어요. 그런데도 너그럽게. 그리고 공문서를 쓰고 있는데 옆에서 오줌을 싸가지고 공문서에 이렇게 오줌이 뿌려져도 그냥 손으로 썩 흩어버리고 별말 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자손들,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사실은 노비의 자손들까지도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로 대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항의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16기술에서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잘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점이 이 16기술이 갖고 있는
아주 그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열렸을 기술이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실록에서 미처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록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 야사를 통해서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이 열렸을 기술의 여러 야사들을 모아놨다 보니까 때로는 틀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 틀린 내용들을 잡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역사책만을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렸을 기술에는 국조보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만든 그러한 역사책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개인이 만든 문집이나 아니면 야사를 인용하다 보니까 때로는 사안이 좀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틀린 요소도 가끔 있지만 그러나 실록이나 정사와 같이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책이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중심으로 담은 것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사료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그러한 어떤 책이기 때문에 조선사를 이해하고 조선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열렸을 기술만큼 요긴한 책은 없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열렸을 기술은 조선사를 기록한 책들 중에 최고봉이라고